반갑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 이슈 피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박진영의 찐터뷰 시작합니다.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의 가치관, 또 기회, 도전, 그리고 어떠한 변화를 생각하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식을 확대할 수 있는 지식 확대 프로젝트 토크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미있는 회사, 특이한 회사라고 소개를 하면 될까요? 갤럭시 코퍼레이션의 최용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대표님에 대해서 먼저 알고 싶다라고 네네.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한 네. 시간 최용호라는 사람의 도전과 성과, 또 그걸 가능하게 한 의지의 이야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이야기, 최용호 파워 보호서부터 함께 보시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이제 메타버스, 좀 영어로 돼 있고 아바타 네. 또 이러는데 이런 걸 함께 하고 있는 대표 네. 최용호 대표가 어떤 분인가 먼저 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저는 갤럭시 코퍼레이션의 CHO 최용호입니다. CHO는 치프 해피니스 오피서 최고 행복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당연히 서류상으로는 CEO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CHO는 좀 특이하네요. 네네. CHO는 제가 만들었는데요. 한번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는 12년 차입니다. 네. 현재 나이는 89년생, 34살이고요. 사업을 23살 때 시작을 했는데, 한 이제 20대 때 크게 한번 망해보고 나서, 예. 다시 이제 재창업한 게 이제 갤럭시 코퍼레이션인데, 왜 다시 창업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때, 결국은 우리 삶의 행복이 아닐까? 나의 행복, 그다음에 내 구성원의 행복, 내 동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이 회사에 존재한다. 라는 이유로 제가 CH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H가 이제 해피니스. 해피니스. 예. 네. H를 네. 갖고 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셨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그렇다면 갤럭시 코퍼레이션이 어떤 회사냐? 뭐 네네. 메타버스 아바타 얘기 나오는데 네네. 회사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네. 저희는 메타버스 아바타 포탈 기업인데요.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이제 다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메타버스라면 가상과 현실의 공존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임 회사 같은 거는 이제 온라인 회사고 네. 오프라인 회사가 있는데, 이 가상 회사를 이제 다 합쳐서 저희는 메타버스라 표현하거든요. 이 온 오프라인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현실을 기반한 거를 저희는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현실에 있는 사람을 위한 메타버스 기업이거든요. 그럼 사람을 아바타화 시켜서 메타버스 공간으로 가게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소속 IP인 강원래 씨가 장애를 갖고 있지만, 현실에 있는 장애를 갖고 있지만 메타버스 공간에서만큼은 춤꾼으로 활동을 하시고, 예전에 그 강원래. 네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이제 메타버스로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저희가 가고자 하는 아바타 기업입니다. 네. 아바타 하면 또 요즘에 나온 영화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아바타가 어떤 겁니까? 결과적으로. 영화 아바타 2 이제 어떻게 제임스 카메론 이 감독님이 만드신 걸 보니까 네. 저도 저희랑 너무 방향이 같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는 삶과 죽음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다뤄요. 그러니까 저희 아바타도 돌아가셨던 송혜 선생님, 김자옥 선생님, 그다음에 서지연님 이런 부활을 해서 다시 세상의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만약에 활동을 한다면 이런 상상을 하는 기업이고요. 실제로 이제 방송에서 김자옥 선생님이 오승근 남편분과 같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다시 이제 못다한 약속, 과거에 약속하는 거를 다시 지키려고 이제 김자옥 선생님이 오셨고, 듀스의 김선재님을 이제 부활시켰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자기 친동생과 약속했던 걸 다시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한번 메타버스로 더 이롭게 만들고 싶어서, 그게 이제 아바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최근의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다, 아니면 오히려 더 빨리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네. 처음에 이런 갤럭시 코퍼레이션을 창업하게 된 계기는 어디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제가 한번 과거를 좀 얘기하면, 제가 한번 망했으니까. 네. 이제 제가 원래는 23살 때 첫 창업한 게 프랑스 리옹에서 했고, 잡지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한류 잡지, 프랑스어로 된 K-웨이브라는 한류 잡지를 발행했었고, 네. 그게 이제 연예인 잡지였거든요. 그래서 첫 표지를 이제 빅뱅으로 해가지고 첫 표지를 했었고, 이제 2012년도에 한국에 와서 K-웨이브라는 한류 잡지
제작사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분들을 첫 촬영을 소년시대, 동방신기, 싸이병원 씨 하면서 네. 한 700명 정도를 화보 촬영, 광고 촬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종이 잡지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향 비즈니스에서 망했어요. 그래서 잡지를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손해가 나고 그렇죠. 컨텐츠를 제작하면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한번 실패를 인정하고 재창업을 한 게 갤럭시 코퍼레이션이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갤럭시를 창업하게 된 게 연예인분들과 그런 700명의 관계를 맺어오면서 예. 그분들을 소유하고 싶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강력한 욕구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만나면 만날수록 소유하고 싶은데 네. 내게 아니잖아요. 소유할 수 없다는 거를 인정하고 또 소속사도 차려봐서 네. 어떻게 보면 소속사가 됐는데 어떤 연예인의 소속사가 됐는데 이게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돈을 많이 벌면 또 다른 회사에서 가져가더라고요. 더 좋은 계약금을 줘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소유할 수 없구나. 인간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를 깨닫고 저희가 엔드리스 IP, 캐릭터, 만약에 연예인들의 부캐를 내가 한다면 어떨까. 아하. 그래서 저희가 3년 6개월 전에 부캐라는 단어를 시장에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소속 아티스트인 마미손. 그렇죠. 네, 저희 소속 연예인이신데요. 네. 저희 마미손님을 저희 회사로 모셔오면서 저희가 부캐 열풍을 만들었죠. 저희가 3년 6개월 때 부캐 아바타 세상 만들겠다. 부캐로 세상 만들겠다 했는데 다 웃었거든요. 네네. 정말 투자도 안 됐어요. 정말로 안 될 정도로. 왜냐면 그거는 모르는 내용이었으니까. 부캐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단어 자체도 그렇죠. 생소했죠. 네, 그 당시 3년 6개월만 해도 제가 부캐 얘기하면 웨딩드레스 뭐 관련 부캐? 그렇지. 이러니까 이게 대가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되게 깊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삶의 페르소나나 제2의 자아를 얘기해야 되는데 웨딩드레스 부캐 이러면 그 정도였는데 이제 지금은 10명 중에 9분이 부캐하면 다 알죠. 네. 남녀노소 어린이 다. 그러니까요. 예. 이제 저도 알고 있는. 예. 웬만한 분들은 다 부캐. 알죠. 그 부캐가 이제 하나의 영어로는 아바타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아바타 세상이 올 거고 또 앞으로 3년, 5년, 10년 후에는 누구나 자기 아바타 한 명씩은 갖고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걸 3년 6개월 전에 그 생각을 번뜩 한 겁니까? 아니면 앞서 말한 것처럼 네네. 한번 실패를 네네. 통해서 네네. 내가 저걸 갖고 싶은데 그 방법이 없나라는 고민 때문에 나온 겁니까? 복합적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번 망했기 때문에 네. 망하면은 이제 그 수순이 돈도 갚아야 되고 그렇죠. 몸도 아파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잃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삶의 본질의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살아야 될까? 나는 왜 여기 존재할까?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다시 본질적으로 다시 보게 됐고 네. 내가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다시 도전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시작해서 이제 우연히 그 마미손이라는 아티스트를 만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부캐라는 단어가 막 나올 때 저거다. 저거 부캐가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바꿀 거다.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캐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열풍을 만들려고 투자도 하고 이제 합작법인도 만들면서 방송 제작도 하고 부캐 열풍을 하려고 되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이제 그런 동시에 이제 코로나가 왔죠. 3년에. 그러면서 메타버스라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를 저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캐랑 메타버스는 맞거든요. 한마디로 한국어로는 부캐지만 이게 아바타이기 때문에 이 개념, 우리가 또 다른 삶, 어떻게 보면 제가 월화수목금에 일하지만 만약에 메타버스 아바타가 주말에 일해서 우리 삶을 바꿔버린다면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번다면 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티스트들이 부캐가 본캐를 뛰어넘어버리면 삶의 혁신이 바뀌죠. 근데 만약에 우리 일반인들까지 그렇게 온다면 근데 이미 그렇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가 더 심해질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캐가 본캐를 뛰어넘거나 공생하는 삶이 오지 않을까. 이제 가상 세계라는 게 앞서서 확신 갖고 있다라고 네네. 성공의 확신을 하셨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을 볼 때는 아직은 뜬구름 잡는 네네. 이야기다라고 네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첫 발을 내디뎌야겠다라고 네네. 한 계기는 어디 있습니까? 게임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이미 내 삶은 현실은 학교를 다니지만 내 삶의 전체 정신적인 지배는 다 게임 속의 가상 세계에 있었고 여기서 이미 현금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내 전 재산이 여기 다 있고 그렇죠. 이미 내 초등학교 때 전 재산이 다 여기 가 있어서 맞아요. 여기서 현금을 또 전환할 수 있었고 이 사고 파는 세상이 있었거든요. 예. 이미 20년 전에도.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세상이 갑자기 왔을 때도 그렇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뭐 게임을 미쳐 있었다면 네. 그 게임의 삶에 한번 가상세계 경험을 해봤다면 지금의 경험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대중화된 거 게임이 이미 올림픽 종목이 되고 네. 이 게임이 이제 남녀노소가 되고 나이대를 초월했죠. 저희 때는 20대 게임하면 혼나고 그래서 어떻게 살래? 그렇게 취업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런 세상에 살다가 지금은 다 바뀌었고 이 게임의 삶이 어떻게든 현실과 가상을 오가는 세상을 경험을 한 사람들은 네. 저는 이제 메타버스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걸 보고 앞으로 이제 저희 밑에 있는 세대, 제 자식, 자녀 세대들은 더 심할 거죠. 근데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연예인 부캐도 네네. 만드시고 예능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선 연예인 부캐 아까 마미손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네네. 좀 이런 부분이 참신했다. 이런 사람이 부캐를 만들었을 때 그런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네. 예를 들면 마미손이라는 아티스트도 이제 되게 참신한 거죠. 캐릭터였죠. 그 당시에. 캐릭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소속 배우 이지훈 배우라고 이제 왜 하늘은 노래를 부른 우리 아티스트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데뷔가 벌써 25주년인데 그렇죠. 오래됐죠. 예, 고등학교 이제 제2의 어떻게 보면 이게 이승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2의 이지훈이처럼 이제 고등학교 때 데뷔했던 캐릭터였죠. 근데 그 25주년 동안 사람은 많은 걸 성장하고 변화하고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평생 왜 가수로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당연히 제가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분의 다양한 자아도 많고 다양한 탤런트도 많은데 그러니까 다양한 본캐가 아닌 또 다른 부캐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본인도 커머스도 하고 싶은데 이제 가수나 배우라는 이미지 때문에 커머스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테리, 메이드 인 바이 이탈리아 제품을 판매하는 커머스 아바타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또 이탈리아도 가서 새로운 아바타를 또 한번 세계관도 만들고 자신이 뭔가 어떤 제품을 좋아하던 거를 한번 사고 팔고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커머스 아바타도 만들어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운 도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네. 네. 또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예능이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2년 6개월 전에 이제 부캐 열풍을 이어받아서 이제 부캐릭터 선발대회라는 이제 첫 방을 시작을 했고 또 작년에는 이제 부캐 전성시대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캐를 연예인분들의 부캐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이제 메타버스 AI 음악쇼 아바드림이라고 돌아가신 분들 망자들이 이제 부활하는 그런 음악쇼도 만들고 했습니다. 네. 아마 많이들 한 번쯤은 네네. 보셨을 만한 내용이 될 텐데 이러다 보면 이제 많이들 처음에는 뭐야 아바타가 뭐야 메타버스가 뭐야 그걸 부캐를 만든다고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이 기업에 얼만큼 관심을 가졌을까라고 네네. 생각하는 거하고 네네. 한 3년 정도 지난 지금하고는 네네. 어떻게 차이가 좀 납니까? 큰 차이는 투자를 많이 나왔죠. 네. 그 3년 전만 해도 부캐릭터 선발대 방송 만들자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투자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받기 힘들 정도였죠. 근데 이제 지금 완전히 큰 차이를 느끼는 거는 이제 기업 가치도 거의 이제 4천억까지 오게 되고 이게 저한테는 와 이게 불과 3년 전만 해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3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는 그 시점에 좀 운이 좋아 이렇게 맞아 떨어진 거 아닐까. 네.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네네. 이제 아바타를 만들잖아요. 네네. 본인들이 게임을 할 때도 그렇고 할 때 최근에 보면 스킨, 그러니까 피부 색깔이, 네네. 뭐 머리 모양이나 네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네네. 만들게 되는데 네네. 연예인의 캐릭터 아바타는 연예인과 좀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는 것 같고. 아닙니다. 아닙니까? 전혀 다릅니까? 저희는 네. 두 가지 유형의 아바타를 만들어줍니다. 아. 첫 번째는 이제 초실감형 아바타라고 해서 똑같이 만들어주는 얼굴이 누가 얘기 안 해도 그 사람이구나. 누구야 이렇게 아는 아바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캐릭터형 아바타입니다. 그러니까 캐릭터형 아바타는 이제 영화 아바타처럼 이제 캐릭터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의 게임 속의 캐릭터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저희 송수호님 같은 분을 계약을 했는데 네. 송수호님을 똑같이 송수호 복제하면 좋아할까요? 아니거든요. 아티스트 분들은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거, 남들이 가졌던 거,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를 취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어떤 걸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걸 포기한 거거든요. 그 포기한 삶을 한번 다시 살아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연예인분들한테 계약하면 딱 하나만 질문해요. 당신의 꿈은 무엇이냐고.
당신의 꿈이 어렸을 때 꿈이나 죽기 직전에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꿈을 한번 얘기해 보셔라. 그럼 그 꿈 중에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원이라는 우리 아티스트 가수님이 네. 이제 꿈이 어렸을 때 꿈이 자기는 슈퍼맨이었다. 근데 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추리닝 입고 여기 하면 된다 하고 이제 양말도 다 터져 있고 그런 슈퍼맨이었던 거죠. 자기의 어린 시절을. 그 슈퍼맨과 지금 현재 나와 같이 함께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뜻깊죠. 우리는 어린 시절이 있고 과거가 있는데 다 그때 추억이 있거든요. 그때 시절과 지금의 나와 함께 노래 부르고 이제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내년에 꼭 도전하고 싶은 게 나훈아 선생님이나 이런 조용필 선생님 이 어른분들을 섭외해서 자신의 가장 리즈 시절 가장 아름다웠던 그 시절과 현재의 자신과 함께 노래 부르고 대화하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내년에. 캐릭터라고 해서 꼭 본인의 모습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본인의 꿈을 담은 캐릭터를 그렇죠. 만들어 줄 것이다. 네, 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꿈을 형상화 시켜준 거죠. 알겠습니다.